도어 아파트먼트라고 벽면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파크15라는 카페가 있어요. 퀄리티 그리고 감성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인테리어 예산이 많이 없으셨는데 아침이랑 점심때만 장사해도 충분히 수익 분기점을 넘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하는 플랑주입니다. 대표님 요즘에도 카페 창업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카페 인테리어의 기준은 뭘까요? 카페 창업할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돈 버는 카페예요. 돈 버는 카페는 인테리어가 달라요? 처음 접근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상권이에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바이럴이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바이럴을 일으키면 되니까 상권은 조금 떨어져도 임대료가 싼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업하면서 많은 카페들을 오픈을 해봤지만은 절대 무조건 아무리 바이럴이 중요하다고 해도 상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상권을 분석을 하는 일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메인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컨셉을 잡아 나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상권 분석이에요. 일단 크게는 동네 상권, 직장인 상권, 신도시 같은 아파트 상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핫플 상권을 바라봐야 돼요. 핫플 상권에 자리 잡는다면 아마 이미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겹치지 않게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카페가 되게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복제했을 때 그게 잠시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반짝 영업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좀 차별화된 컨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권 분석할 때 비슷한 규모의 핫플들도 꼭 그 디자인 컨셉들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SNS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핫플 상권에서는 주중 외에도 일부러 이곳을 여행 오듯이 찾아오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데이트 코스를 짜는 사람이라면 우리 카페에 올 수밖에 없게끔 기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핫플 상권에 오픈해드린 최근 예시 중에 도어 아파트먼트라고 한강로에 입점한 카페가 있어요. 한강로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년 안에 전체적으로 그 블럭 자체가 재건축 예정인 곳이어서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이라든지 음식점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떠오르는 상권이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그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어떤 류의 카페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동네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카페들을 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했던 게 한강로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한강로점은 카페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투자할 수 있는 인테리어 예산이 많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만드는 일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작품이 아니고 고객님의 사업이잖아요. 고객님의 예산을 맞추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작은 예산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찾는 데 주안점을 뒀어요. 재건축을 앞둔 굉장히 오래된 동네라고 했잖아요. 오래된 거를 새 거로 깔끔하게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낡은 것 그 자체가 컨셉이 되게 하면 비용도 절약하면서 하나의 컨셉도 더 잘 완성될 수 있겠다 싶어서 레트로라는 컨셉을 잡아서 상호도 도어 아파트먼트니까 마치 90년대 아파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를 찾아서 좀 스타일링으로 완성했던 카페예요. 우체함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엄청 예쁘게 매립돼 있는데 옛날 아파트는 다 돌출돼서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러 찾아가지고 벽면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다든지 레트로한 소품들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허전한 벽면을 인테리어적 요소가 아닌 스타일링적인 요소로 채워서 완성을 했어요. 차별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떠오르는 상권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시선을 확 잡아끄는 힘을 빡 준 카페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든 뒤지지 않게 하려고 도어 아파트먼트 파사드를 보시면은 한 유리 벽면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파사드의 이미지를 출력해서 걸어놨거든요.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전면 통유리로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유리가 갖고 있는 특징상 내부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간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MZ들이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카페를 찍고 싶은데 주변에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다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겠구나 이걸 연구해서 거기에 커다란 이미지를 배치하는데 이게 꽤 효과가 좋은 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이미지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시선을 다 멈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동네 상권이다 하면은 SNS상에 멋지게 보여지는 단 한 장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동네에서 빨리 단골을 형성하고 그 단골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안락한 분위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장인들이 주로 근무하는지, 직장을 나와서 어떤 골목들을 주로 다니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동네 카페를 예시로 들면 파크15라는 카페가 있어요. 신용산역에 아모레퍼시픽 사옥 바로 뒤편에 위치한 카페예요. 신용산 상권은 용리단길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핫플 상권이긴 한데 그 핫플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 유동인구가 다소 적은 그런 골목에 위치했거든요. 거기를 제가 핫플 상권으로 풀었으면은 지금처럼 운영이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카페가 위치한 골목은 주로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또는 출근하면서 테이크아웃이 많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3일 회계법인 사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인 거죠.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니까 어느 정도의 퀄리티 그리고 감성까지 더해져서 동네 카페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20평인데도 약간 공무원 카페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아침이랑 점심때만 장사해도 충분히 수익 분기점을 넘을 정도로 유행 타지 않으면서 단골이 형성돼서 벌써 한 7, 8년째 꾸준히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빠르게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주문하고 픽업할 때 그 동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편안한 착석 공간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대기하고 다시 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구현하는 데 집중을 했고, 파사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성 한 스푼을 넣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좀 따뜻하고 친근한 감성으로 어필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전면에 커다란 창이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그게 완전 위로 활짝 제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작지만 동네 분들한테 굉장히 웰커밍하는 그런 무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카운터가 가게 안쪽으로 너무 멀리 있지 않게 배치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도보로 지나다니는 직장인들께 간단하게 인사하고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게끔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동네에 차리고 싶은데 핫플처럼 멋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매출이 잘 안 나오거나 하나요?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매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초기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핫플 상권과 동네 상권은 똑같은 카페 업종이라고 해도 영역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작게는 20평에서 커봤자 한 4, 50평 정도 규모로 동네 카페를 많이 오픈하는데 사실 올릴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핫플 상권처럼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사실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거죠, 한마디로. 맨날 그 공간에 있다 보면 질리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도 더 이상 공간에 애정도 안 생기고 매출도 안 나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손익분기점은 안 넘고 그러다가 폐업하는 거죠. 카페 창업할 때 상권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컨셉 이런 거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많을까요? 사실 체크할 리스트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 동선인데, 대부분 커피 머신이나 냉장고 같은 거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동선을 짜주긴 하거든요. 너무너무 동선을 잘 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고객 동선이거든요. 운영하기도 편리해야 되지만 고객들이 이 매장에 들어와서 오더하고 픽업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의 흐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동선에 따라 운영자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동선을 모두 체크해야 돼요. 집기의 배치, 그게 제일 중요하고, 동선에 필요한 최소의 폭, 그리고 어떤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압, 콘센트의 개수, 위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놓치지 말고 넣어야 돼요. 전압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냉난방기의 용량을 계산해야 될 거고요. 커피 머신, 그라인더, 그리고 냉장고, 제빙기 등등 우리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기들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지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분전함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카페 운영하다 보면 컵홀더, 냅킨, 빨대 등등등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납할 공간이 없으면 운영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구석구석 틈틈이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때 절대로 고객 중심의 동선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절대 부족함 없는 게 배관, 물 빠지는 배수구거든요. 고객을 생각했을 때는 바 위치가 딱 여기가 적절한데 여기에 배수구가 없을 때가 많아요. 무리해서 배수구를 뽑았을 때 역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게 여간 곤욕이 아니에요. 배수구를 어떤 방향으로 뽑아야 되는지, 어떤 기울기 값을 줘야 될지, 필요에 따라선 아예 바닥의 레벨을 확실히 높여서 물 빠짐에는 무리가 없게끔 설계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한번 오픈하면은 되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공사거든요. 이거는 꼭 체크하고 계약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철거 범위? 생각보다 철거 비용 많이 들거든요. 업장이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 내가 인테리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철거를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철거 비용이 너무 헤비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공간이 그렇지만 기초가 깔끔할수록 돈이 덜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인테리어 공사에 평당 단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약하려고 하는 매장이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내가 예쁘게 만들어 온 카페랑 너무 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카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만만치 않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셨을 때 용기 잃지 말고 많이 공부하셔라. 상권 분석을 제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만약 어떤 매장을 계약했다 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그 동네에 머무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차림으로 어떤 시간대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정말 많이 분석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너무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이거 가져오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의 목표 예산, 목표하시는 매출액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아요. 인테리어 맡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목표하는 매출액이 굉장히 큰데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인테리어 예산이 되게 작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함께 컨셉을 짤 때 전략까지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용기 내시고 많이 공부하셔서 다들 성공적인 창업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인테리어하는 플랑주였습니다. 알라 포셴, 다음에 또 봬요.